네, 대화의 원리와 언어 예절 파트 정리를 시작할 건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파트가, 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 치고는 내용이 아주 심하게 많이 쉬워요. 아주 심하게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달달달 글자 외우려고만 하시면 오히려 좀 더 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쌤이 이거 좀 정리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가 그거 위주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다 안 읽으면서 잠깐 안 읽을게. 다 안 읽고 좀 뽑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무튼 자, 일단 교과서 내용을 봤더니요. 뭐 잔뜩 뭐가 써 있긴 한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한 문장입니다. 끝에 볼게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의를 갖춰 의사통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하는 대화의 원리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공송성의 원리와 순서교대의 원리랍니다.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요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로 나와 있는 게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자,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 갖추어 대하는 방법이고요. 이 공송성의 원리를 지키면서 얘기하는 것을 정중어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참고로 이 정중어법과 관련된 이 공송성의 원리가 그 5가지 경률로 나타나는데 경률은 원칙이란 뜻입니다. 쌤은 그냥 여기다 규칙이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그 5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하고서 쭉 나옵니다. 단어만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령의 경률, 그 다음에 뒤로 갔더니 관용의 경률, 다음으로 갔더니만은 칭찬의 경률, 넘어가서 겸양의 경률, 다음으로 동의의 경률,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규칙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를 자세하게 읽으면서 할 이유를 1도 모르겠네요. 그냥 여기다 그냥 써머리 할게요. 아까 몇 페이지야? 아까 그 타이틀 있는데 거기다 써머리를 할게요. 여기 공간 딱 좋다. 자, 일단 자, 공송성의 원리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송성의 원리를 지켜서 말하는 게 아까 우리 확인했죠? 정중어법이고요. 이러한 정중어법은 이렇게 말해라 하는 규칙의 형태로 총 5가지가 제시가 된답니다. 하나씩 일단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 요령의 경률. 이따 좀 더 적어 놓고 나서 이따가 교과서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관용의 경률. 3번, 그 다음에 칭찬의 경률. 네 번째, 겸양의 경률. 마지막 5번째, 동의의 경률. 총 5가지인데 얘네가 뭔지 그냥 간단히 할게요. 자, 요령의 경률은 뭐냐면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시키고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해서 말해라. 요게 요령의 경률이고요. 관용까진 얘기할게요. 자, 관용의 경률은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부담은 극대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소화시켜라. 이게 관용의 경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과서 본문 한번 보자고. 자,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요령의 경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요령의 경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있는 대본 볼게요. 승우가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하니까는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빨리 보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내줘 라고 했어. 그랬더니 서연이 봐봐. 그렇게 빨리 애가 부담을 느끼고 있죠. 밑에 하트? 하트? 뭐 아무튼 엄청 부담을 느끼겠다라고 써놨네요.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자, 아무튼 간에 그 생각을 해보자고. 왜 서연이가 부담을 느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급하게 해내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래. 즉 상대방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네가 해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령의 경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부탁을 해라. 부탁을 해라. 명령하지 말고 일방적 요구하지 말고 명령 쓰지 말아라. 이게 요령의 경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석제대사를 보게 되면 내가 주말에 이모 댁가야 해서 그런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죠.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장의 형식만 보면 써있는 글자 그대로 물음표가 달려있잖아. 그치? 의문문 형태입니다. 물음표가 달려있으니까 쌤 의미상 이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의미를 말하는 거고요. 문장의 생김새, 형태만 보면 의문문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이 의문문에 던진 의도는 요구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형식과 의도가 다르죠. 앞에 승우처럼 명령을 쓰지 않았죠. 즉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는 지혜가 좀 급하긴 하지만 해볼게 부탁 들어주고 싶어졌대요. 그러니까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이 최소화되었다는 겁니다. 왜? 명령하지 않고 일방적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승우는 요령의 경륜을 안 지킨 거고 석재는 지킨 겁니다. 이게 요령의 경륜이에요. 포인트는 요거만 기억하세요. 명령하지 마라. 뭔가를 부탁할 때 명령만 쓰지 말아라. 되셨죠? 자, 관유의 경륜 갈게요. 아까 관유의 경륜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극대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이퀄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극대화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서연이 돼서 볼게요. 쌤,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봐봐. 뭔가를 못하겠대. 왜 못하겠어? 발표할 때 쌤이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선생님께 있다라는 거잖아. 내 말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럴 땐 선생님 돼서 봐봐. 이게 어렵다고? 다시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기분 어때? 뭐 어떻긴 어때? 기분 나쁘지.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겁니다. 근데 지혜 잠깐 볼게요. 쌤, 발표할 때 활용 주신 자료를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라고 써있죠. 결론만 갈까요? 문제의 원인이 다시 여기도 문제 발생한 거야. 이해를 못한다니까. 문제의 원인 누구한테 있다?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느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관유의 경륜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쌤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유의 경륜은 남 탓하지 말 것. 문제 발생했을 때 남 탓하지 말 것. 그때 선생님 봐봐. 자, 똑같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니? 어렵다면 찾아볼게. 그 자상해지셨잖아. 됐죠? 이게 관유의 경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 끝났습니다. 앞에 썼던 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요령 경률 명령하지 말 것. 명령문 쓰면 요령 경률 안 지킨 거. 남 탓하지 말 것. 내 탓할 것. 만약에 대본에서 남 탓하고 있다면 관유의 경률 안 지킨 거. 안 어렵죠? 3번, 4번 가겠습니다. 칭찬의 경률은요. 말을 할 때 상대방 일단 칭찬 많이 하고 상대방 비방 적게 해라. 겸의 경률. 자, 참고로 겸양이라는 말이요. 적어놓을게요. 겸양이라는 말이 겸손하고 내내 같은 뜻입니다. 겸손해져라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말은 극대화시켜라. 잘난 척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대본 보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칭찬의 경륜 예시 볼까? 승우 볼까? 어제 발표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칭찬 안 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난 칭찬 안 했으니까는 칭찬 경륜 어긴 거예요. 석재 보세요. 어제 발표 연습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됐어.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였을 거야. 솔직히 떨었단 얘기야. 근데 그래도 뭐 했어? 칭찬했어요. 비방 안 했어요.
그래서 지혜 기분 좋아요. 얘는 기분 나빠요. 됐죠? 칭찬의 격률. 상대가 잘못한 게 있어도 일단 칭찬을 합니다. 우선 칭찬하랍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일단 기분 좋게 해줘야 덜 기분 상할 거 아니야. 비방하더라도. 됐죠? 관용 갈까요? 야, 겸양 갈까요? 겸양? 선생님께서요. 서연아, 발표자를 정말 잘 만들었구나. 와, 우리 선생님이 서연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당연하죠. 잘난 척하고 있네요. 근데 옆에 선생님 볼게요. 지혜야, 정말 잘했구나. 근데 우리 지혜 볼까요? 아니에요. 겸손하네요. 이게 겸양의 격률입니다. 대본 생긴 것만 보세요. 겸양의 격률은요, 그냥 끝났습니다. 겸손하세요입니다. 앞에 그냥 그대로 한번 반복해 적어 놓을게요. 칭찬의 격률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일단 우선적으로 칭찬부터 하세요. 겸양의 격률은요, 상대방이 칭찬했을 때요, 그 칭찬 들고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맨날 대본 똑같아요. 아니에요. 맨날 이거밖에 없어요. 남는 게 동의네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내용은 극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표현은 최소화하세요. 이게 동의의 격률입니다. 그래서 멘트 봤어요. 멘트를 봤더니요.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여기 있다. 서연이 볼까요? 얘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피자 먹자. 싫어. 동의 안 했어요. 지혜 볼까? 발표 끝났잖아. 피자 먹자. 좋은 생각이야. 동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다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얘 우선 동의한 겁니다. 우선 동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생각 얘기를 했죠. 동의하지 않는 거지만 피자 먹을 생각 없는 거야. 지금 먹기 싫어. 피곤하니까. 그래도 일단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 격률 핵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달라도 일치한다는 걸 먼저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선 동의하라는 겁니다. 멘트가 난 싫어, 아니야, 그렇지 마,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시작하면은 저거 어긴 거 가시면 돼요. 일단 동의. 이러면 공손성의 원리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중어법 되셨죠? 자, 아까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였냐면 아까 어디 갔어? 아, 미안해. 여기 있다. 순서교대 원리래요. 이건 선생님 그냥 빨리 쓸게요. 자, 순서교대의 원리가 뭐냐면 말을 하는 사람을 화자라 그러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청자라 그럽니다. 우리 이 정도 단어는 알아,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적정한 시기에 교대되어야 된다. 교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순서 교대 원리의 핵심입니다. 왜 교대가 돼야 되냐? 왜 혼자만 떠들면 안 되냐? 그러면 대화가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겠죠. 한 명만 계속 떠들고 한 명만 계속 듣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 위해서는 화자청자 역할이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 적정 시기에 바뀌어야 된다. 이게 순서교대 원리 끝이에요. 이거 진짜 안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겠죠. 마찬가지 아까랑 비슷해요. 어떻게 했을 때 이 순서교대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냐, 그 안 지킨 케이스를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다행인 건 그것도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적어 놓을게요. 순서교대의 원리를 어긴 경우로 예시 몇 개 적어 드릴게요. 일단 1번 갈게요. 첫 번째, 침묵하는 경우. 내가 열심히 막 떠들었어요. 근데 청자가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너 밥 먹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당연히 순서가 교대가 되지 않겠죠. 하나.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반대로 말을 독식하는 경우. 혼자 계속 떠드는 거야. 한 10분째, 20분째 혼자 계속 떠드는 거야.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어우, 쟤는 왜 혼자 떠들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순서 교대가 안 된 겁니다. 됐습니까? 하고 나서 3번 넘어가면 왜 하트가 그러실까? 역하트가 그도 참 미안해. 아무튼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3번 말을 끊는 경우. 아까 분명 역할 바뀌어야 되는데
적정한 시기에 교대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말이 딱 끝난 다음에 화자가 자기 할 말 다 끝난 다음에 바뀌거나 아니면 화자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말할 타이밍을 넘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교대가 돼야 자연스럽게 순서가 교대된 건데 말을 끊고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버리게 되면 적정 시간에 바뀐 게 아닌 게 되잖아. 그렇잖아. 화자가 할 얘기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교대 원리를 어긴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4번 주제와 무관한 얘기를 떠드는 경우. 내가 만약에 친구랑 어제 저녁에 먹었던 식사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쳐. 그러면 그 친구도 내가 말한 것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줘야 자기는 뭘 먹었는지, 자기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하다못해 뭐 이렇게 관련 있는 얘기를 해줘야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딴소리를 해. 갑자기 난 밤 얘기라고 했는데 얘는 갑자기 막 놀이동산 얘기를 해. 그럼 맥락이 딱 끊겨버리게 돼요. 그러면 순서가 교대되고 싶어도 교대될 수가 없겠죠. 순서교대 원리 어긴 경우 네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뒤로 갔더니만 여기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 나누기 6의 순서교대 원리 파트인데요. 자, 일단 볼게요. 첫 번째 보자. 서연이가 나 지난 주말에 강화도 다녀왔다 블라블라 그랬는데 승우가 여기 있다. 10분째 언제 끝나 말을 독식했네요. 그래서 문제 지혜 볼게요. 석재야 네 생각은 어떠니? 아무 말 없이 앉아있죠. 침묵. 그러니까 순서교대 원리를 어긴 겁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 승우 볼까? 이번 학기 소풍 어디 가면 좋을까? 응, 나는 우리 서연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유나 띠끼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을 끊어버렸어요. 말 끊기. 그러니까 순서교대 원리 어긴 거. 지혜 볼게요. 우리 학교 매점 떡볶이 팔면 좋겠다. 맞아 좋잖아. 근데 우리 지아 띠끼이 봤더니만은 갑자기 국어 과제 얘기를 하네요. 화제에서 참고로 말하는 주제를 화제라 그럽니다. 화제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순서교대 원리 어긴 네 가지 케이스 다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화의 원리는 다 봤어요. 근데 더 알아보기 파트를 봤더니 하나가 더 나와요. 대화의 원리 중에 하나인 협력의 원리가 추가로 나와 있고 관련된 예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협력의 원리는요. 대화 참여자가 대화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네 가지 경률. 경률은 규칙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게 협력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협력을 할 수가 있느냐? 네 가지 규칙을 지키면 된다예요. 아까랑 맥락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과 관련된 규칙, 질, 다음에 관련성, 마지막 태도. 양의 경률은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말을 할 때 제발 적당히 말해라 입니다. 질의 경률은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즉 거짓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치? 너무 많이 떠들어도 순서 교대도 안 되고 대화가 원활히 안 될 거고 거짓말하게 되면 당연히 대화가 잘 똑같죠 뭘 맥락이 끊겨버리 좀 맥락이 꼬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관련성 주제와 관련된 것만 얘기해라. 약간 순서 교대 원리랑 좀 비슷하죠. 실제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다시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 것. 태도의 경률. 자, 요거는 쌤이 별표 한번 칠게요. 모호하거나 중의성 있는 표현을 피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예절 맞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나면 좀 고난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씩 볼게요.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성 있는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볼게. 난 어제 배를 보았어 라고 내가 말했다 칠게요. 자, 이게 태도의 경륜을 어긴 예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요거야. 듣는 사람에 따라서요, 이 배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난 어제 배
ship and boat 이걸 봤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난 어제 pear 과일 배를 보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고 다음에 3번 나는 어제 배 my stomach 신체 내 배를 보았어. 요새 살쪄가지고 튀어나왔더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의성이에요. 이게 중의성이에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로 해석이 된다. 의미가 중복되어서 여러 개로 중첩되어서 해석될 수 있다. 그게 중의성입니다. 이래버리게 되면은 얘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태도의 경륜이에요. 참고로 모호성이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도 예시 이렇게 가볼게요. 자 A랑 B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A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B가 답변을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아무거나 먹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문제야. A 입장에선 깝깝해질 수밖에 없어. 뭐 먹을까 하고 자기도 못 정해서 물어본 건데, 혹은 친구 배려해서 물어본 건데, 이 띠끼니가 아무거나라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해버린 거야. 성의가 없잖아. 협력이 되지를 않은 겁니다. 요게 모호한 표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자, 조금 더 갑니다. 자, 뒤쪽을 봤더니 언어 예절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크게 한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도 그냥 예시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야, 넌 왜 그러냐라고 상대방에게 화를 냈다 쳐요. 자, 친구한테 나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분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썼으니까 요거는 저기 따라서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은 거. 이렇게 나면 너무 쉽게 낸 거고요. 근데 이해는 하셨죠? 이게 고난도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게 돼요. 해볼게요. 자, 선생님, 건강하세요. 쌤이 봤던 최고난도 문장이 이런 것 같아. 진짜 고난도 문장이야. 선생님 건강하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잖아.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요 하세요가요. 하세요가 자 반말로 바꿔볼게. 반말로 바꾸면 건강해라가 돼요. 이거 명령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명령문을 쓰는 거를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얘도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명령형을 썼기 때문에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은 문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화의 원리 파트는 설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문 나왔을 때요. 무슨 경륜을 지켰냐 이것보다는 보통 문제에서 무엇을 안 지켰는지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쌤이 지금 알려드린 것들 판단하는 방법 위주로 일단 설명한 거거든요. 그 판단하는 방법들 위주로 점검하고 복습하시면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